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젯밤 나스닥 지수가 3.7%나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4,500만 원 선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주말 사이 방향성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또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서브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설날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마 설날 때 조금 이제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궁금하시거나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고 다른 이슈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반대되는, 그러니까 좀 다른 성격의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설날 지나서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자체가 뭐랄까요? 일단 너무 좀 재미가 없다라고 할까요? 일단 시장이 뭐 이렇게 뭐 큰 이슈도 없고 큰 문제도 없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왜 가격은 안 오르나? 좀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을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이슈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태는 앞으로 있을 이 이슈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조금 계속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일단 향후 있을 뭐 FOMC나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을 조금 예측을 하면서 같이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이 향후 비트코인의 이 가격 향방 그리고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체크해보면서 비트코인 방향성 잡아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서브님. 예, 여태까지 좀 경제적인 악재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악재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악재에 속하는 이슈이긴 한데,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킹. 예전에도 이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메인넷에서 중간에 가로로 채가지고 4천억 원 상당 이런 정도의 코인을 가져간다든지 빼간다든지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 지갑으로 알고 있는 이 메타마스크까지 해킹이 되는 사례가 좀 이제 있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 상당한 보안성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흔히 이제 다른 기기에서 접속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보안 구문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그 지갑에 접속을 할 수 있고, 이 구문은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했잖아요. 메타마스크에 엄청난 양의 코인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아무도 접속을 못 한다. 그래서 그게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보안을 좀 자랑했던 지갑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지갑까지 좀 해킹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곳에서 해킹 피해가 있어요. 해킹 피해가 있고, 이 개인 보안 강화에 좀 이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해킹이 되고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는가 좀 봤더니, 그냥 내가 메타마스크를 내가 그냥 핸드폰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해킹이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킹을 당하냐면, 이 메타마스크와 연동을 시키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NFT 코인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갈락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 갈락게임즈에서 이제 이렇게 그 게임을 해서 보상을 코인으로 받잖아요. 그 코인을 보상을 받고 복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드 구문이라든지 이런 이더리움 여러분들 컴퓨터에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더리움 키라고 해가지고 그게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깔려 있으면 이 이더리움 키가 거의 공의 인증서처럼 적용이 되면서 이 메타마스크라는 이걸 다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들이 그거를 통해서 최근에 갈락게임즈의 피해 사례가 좀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캐릭터 하나에 용 하나에 60억짜리 요것도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캐릭터 하나에 3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한 계정으로 계속 빨려나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사이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사이버 수사대 의뢰를 해서 뭐 사건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범행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범인을 잡아서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려 나가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 하나에 또는 뭐 내 NFT 하나에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이다. 근데 그게 해킹을 당했다. 그럼 거기서 그 가치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블록체인에 대한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이런 이제 NFT라든지 이런 고가의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빼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 컴퓨터로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NFT라든지 물론 게임을 하는 컴퓨터를 따로 장만을 하시고 이 컴퓨터로 뭐 인터넷을 또 사용한다거나 뭘 다운받으시다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공용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그 충전기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칩으로 인해서 내 개인 정보랑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메타마스크 시도 구문까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뭐 핸드폰 충전기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뭐 이런 NF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요것만 하는 컴퓨터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그 해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예전에 뭐 거래소 해킹, 그다음에 이번에 또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지갑까지 또 해킹이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좀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특정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갈라게임즈라든지 뭐 특정 NFT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몇 명에 해당하는 뭐 이런 해킹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악재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킹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TV 시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지키시면서 여러분들 재산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소 해킹 이슈부터 여러 가지 해킹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메타마스크 관련해서 해킹 사건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특히나 이런 시점에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악재가 없는 게 악재겠죠. 일단 뭐 특징적인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고 뭐 그다음에 오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뭐 이유 없이 떨어진다 이것도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내용은 일단 채굴 관련해서 이 카자흐스탄 관련해서 좀 내용을 가져왔어요. 예전에 저번 달이죠. 저번 달부터 그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에 의해서 이 전력 공급이 끊어진 이후에 이 세계 2위 허브인 이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채굴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에 또 문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또 비트코인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후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이 반정부 시위가 조금 안정이 된 후에 다시 채굴을 좀 시작을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아직 제대로 채굴을 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전력 공급난을 좀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채굴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 채굴에 쓸 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쓸게. 그래서 채굴을 좀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이후에 뭐 1월 말까지 그거를 좀 금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좀 더 다시 늘려가지고 올해 7월까지, 올해가 이번 달 7월까지 이 전력 공급을 좀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아마 일단 카자흐스탄 자체에서 일단은 2위 허브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야 시간과의 또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채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전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스펙 컴퓨터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그걸 못 꿀린다. 그러면 당연히 해시레이트가 또 떨어질 때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가까운 접경지죠.
이 러시아가 또 최근에 이 우리 지금 채굴 3위 허브인 러시아가 오히려 우리는 남아도는 전력이 많아. 지금 러시아 넓은 영토에서 전력이 남아도는 곳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채굴하는 게 어때라는 이제 스탠스로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이제 채굴하고 있던 이 마이닝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러시아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스탠스 자체는 러시아 우리 너희 전력을 써. 그래서 우리 세금을 받을게. 그거 받아서 우리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뭐 세금을 쓸 거야라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앞으로 2위 허브까지 좀 넘볼 수 있는 지경이 좀 그런 사이즈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악재라고 좀 말씀드린 건데, 일단 유럽 증시 포함해서 일단은 나스닥 3대 지수 다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일단 영국 자체에서 일단 금리 인상할 거라는 이제 내용 때문에 영국, 미국, 한국 다 포함이죠.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가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0.5%를 안 하고 0.25%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선 지금 0.5% 정도 할 거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나스닥이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조금 올랐어요. 한 0.7% 정도 오른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커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요. 근데 그 전날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 왜 비트코인이 떨어졌냐?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메타, 지금 페이스북이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한 후에 일단은 상장 후, 그러니까 시장이 끝난 후에 메타가 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왜 하락이 있었냐면, 일단은 메타가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하는 수치를 내놓을 텐데요. 그 수치가 생각보다 너무 작게 좀 약간 겁먹고 내놓은 수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치를 보자마자 이거 저렇게 내놓으면 향후 미래가 조금 어두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메타를 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왜 떨어졌냐면 그 여파가 이어진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페이스북이 저렇게 좀 소극적으로 실적을 내놓는데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이 없다.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건지 어제 많은 주식들이 애플 포함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모든 주식들이 다 마이너스 찍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비트코인은 또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왜 올라갔냐? 그 전날 이미 선반영돼서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5% 정도 떨어졌죠. 5% 정도 떨어진 게 다 선반영이 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빠르게 대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에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시 반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고용지수 발표를 할 때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플러스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좀 수치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플러스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보니까 미리 보기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향후 발표가 될지 좀 나타내는 리포트를 보일 수 있는데 보니까 마이너스가 찍힌 좀 미리 보기가 나와서 조금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농업 고용지수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 수치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냐 아니면 고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냐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10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냐 마냐 지금 FOMC 패드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지금 고용률이 안정화되고 있어. 근데 고용률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면 지금 패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포인트에 따라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과연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나? 이 잡히고 있다라면 3월 달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겠죠. 그리고 3월 중순에
FOMC가 발표가 있을 거고요. 지표를 좀 중시하는 패드 입장에서는 이 지표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정할 텐데 일단 오늘 발표 그냥 10일 날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간단히 우리도 좀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발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시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이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이 7일까지 채굴용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이런 이슈부터 해서요. 유럽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영란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0.5%가량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2월 10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오늘 호재 또 이제 또 특별한 또 이야기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 예전부터 이 코인 또는 이 코인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제를 했던 이 중국에서 좀 나온 이 호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중국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 시범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곳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시범 지구 15곳, 그 15곳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업과 단체 등 총 164곳 정도를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블록체인을 블록체인과 코인을 따로 놓고 본다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따로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코인이고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이고 코인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블록체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지구를 선정했다는 것은 시범 지구를 선정했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 BNS 이것도 일부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BNS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코인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상당한 호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이 왜 호재냐라고 좀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예전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7년도 하면은 그때 가장 큰 바람이 불었던 게 물론 코인도 있겠지만 그때 이 인공지능에 대한 바람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각국 유럽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삶에 또는 우리 이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인공지능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된다라는 분석이 그때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본다면 지금 2017년도에서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지금을 본다면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실생활에 또는 전 세계 실생활에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인데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중국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진행이 되겠다, 성장하겠다라는 안목을 가지고 이 중국 선전이라는 도시에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하는 도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이 선전이라는 거래소에 엄청난 기술주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몰려있네? 그럼 여기를 인공지능 인프라를 엄청나게 구축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도시로 만들어버리자. 이러면서 대만에 있는 기업 데리고 오고 엄청나게 쏟아 부어가지고 돈을 그때 이 처음 시도하는 개발비에만 총 60조를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진행했겠죠. 지금까지 수백조, 수천조를 썼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지능 펀드라든지 자율주행차 펀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본다면 그쪽 펀드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럼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범지구로 그때는 선전 한 곳을 정했지만 지금은 15곳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들도 그때는 두세 개 정했습니다. 그때 알리바바랑 다른 기업 정했었는데 지금은 160곳을 정했단 말이에요. 약 160곳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규모 자체가 엄청난 규모라는 거고 상승 여력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 물론 그냥 한간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냥 믿지는 마시고 한간에 이더리움이 2억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 개인들이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분석을 하는 뭐 경제 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몇몇 그런 사람들이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신뢰를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2억까지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상징성, 그다음에 그만큼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 어느 정도 파고들지를 따져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발빠르게 이런 상황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코인 매매라든지 채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뭐 BNS 일부 서비스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뭐 진행을 하는 뭐 시범지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역시 조금 이제 양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규제를 하고 정부에서는 발전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중국은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뭐 악재는 아닌데 뭐 물론 사기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게 뭐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 이게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사기는 아닌데 우린 사기로 봐 이러면서 규제를 해야 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채굴업자들이 예전에 이제 몽골에 있다가 이게 그 전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으로 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대 그 채굴국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순위가 변동이 되면서 막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아마 이번에 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도시에서는 이 15곳에서는 충분히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인 시장 조금 침체기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더 불화산처럼 활화산처럼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반암호화폐적인 입장을 가진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최근 이렇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범지구를 15곳 선정했다는 게 좀 더 길게 봤을 때 정말 이 15곳에서 무언가 꼭 채굴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관련해서 큰 호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수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일단 호재 같은 경우는 이 NFT는 좀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NFT가 곧 이제 또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NFT 이제는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매니아층이 두꺼운 뭐 미키 마우스나 헬로키티 같은 것도 이제 NFT에 좀 발을 담근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NFT를 하는 이유는 확실히 그래도 내가 이것을 진본이다라고 인증하는 뭐 인정서가 되기도 하고요. 소유권이 되기도 하죠. 그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NFT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중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죠. 작년에도 이 NFT는 좀 핫했고요. 아마 올해도 좀 핫할 것 같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트위터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 인스타그램도 이 NFT 작업에 좀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이제 크리에이티브들을 좀 활용한 이제 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이 NFT를 좀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도 공식적으로 이제 트위터에다가 NFT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우리도 시장 진출을 할 거야. NFT 너희만 다 하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모고 있고, 그다음에 월마트도 이제 NFT를 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이제 NFT를 좀 뭐 디즈니, 그다음 뭐 헬로키티 같은 그런 업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데는 뭐 단순히 다른 기업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라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디지털 시대에 꼭 맞는 이제 기술 방안으로 이제 NFT가 좀 자리를 잡고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좀 좋은 시장이다라고 그냥 미지의 개척이지만 아무도 이미 들어간 적이 없고 뭐 거기서 뭐 텃세를 부린다거나 우리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좀 진입을 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가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을 좀 NFT화 한다라는 거는 좀 이런 사람들한테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콘텐츠도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매니아층이 좀 두껍잖아요. 그런 매니아층들을 다시 좀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 매니아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이걸 좀 참여를 하면서 매니아가 되는 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NFT 좀 들어가서 우리 새로운 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풀 좀 유지하고 또 좀 크게 키워나가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NFT, 그 다음 최종 정착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기업이 이제 NFT를 채택하는 이유 중에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차세대의 핵심 뭐 인터넷 공간이죠. 이 메타버스를 좀 구성하는데 좀 핵심적인 요인으로 NFT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뭐 나이키, 아디다스도 이 NFT를 채택을 하면서 메타버스 속에 또 패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패션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걸 좀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NFT를 만들어서 좀 거기서도 좀 독점을 하자, 그다음 좀 부피를 키워 나가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뭐 디즈니나 헬로키티도 당연히 그 메타버스 안에 뭐 캐릭터를 만들면서 우리의 좀 인지도를 넓혀가고 수익을 좀 넓혀가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산 가치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커진다. NFT는 뭐 지금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산 가치가 뭐 3,500, 뭐 1조 몇 조 단위로의 시장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뀌었잖아요. 그 메타도 지금 이제 원래는 메타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시도를 하다가 SEC로부터 너무 많은 제재를 받아서 이거를 다른 기업에 팔았는데, 그 기업이 이제 실버게이트라는 은행입니다. 실버게이트 은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패드죠. 패드 연방의 좀 멤버에 속하는 은행인데, 암호화폐 은행을 좀 관리를 하는 은행인데, 좀 보면서 패드의 멤버가 들어가 있는 은행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뉴스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패드는 좀 암호화폐 시장을 싫어하진 않구나. 만약에 싫어하게 되더라도 자기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좀 내팽개치면서까지 싫어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내용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냥 최근에 일단 구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글도 NFT를 조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글이 이제 좋은 실적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액분도 한다라고 합니다. 20대 1 액분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도입을 하겠다. 유튜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NFT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기업들은 점차 우리 지금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과는 별개로 항상 뒤에서는 발전을 이루고 있고, 곧 다시 이게 이 암호화폐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될 거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시장의 호재들과 함께 이게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자,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